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니는 후배들이더라고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에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이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20년 전인데 야 그렇게 뭐 왜 세간에 그러잖아.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근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해줘야지 국민들이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 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줬어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근데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은 이제 빌레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럼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별의별 맞다. 아들 사진까지 막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 이긴 처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그렇죠.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 썼겠어요.
둘 다 본체야. 이런 거 계속 까는 거예요. 네. 행간에다가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때 역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 이기인 총장.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뭐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그거는 좀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은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 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니는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 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에네리아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박원석 의원이 뭐 21세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운동권에 또 다른 개파라고 하는데 비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 주셔서 예.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 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해야 될 일입니까?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그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네.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당연하죠.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지금도 얘기가 안 나온다잖아요. 그거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온갖 뭐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 다음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버려라.
싹 다 그것도 고소해버려요.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까지 생각해요. 하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또 고소했다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또 나오고 고소를 끊임없이 해야 집권 내가 내내 할 자신이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하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천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네, 알아요. 근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론을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마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봐요.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그러니까요.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그건 김현지 저도 씨가 비판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저는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